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트라운TV입니다. 테슬라 투자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테슬라의 주주총회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 시간 6월 13일, 한국 시간 6월 14일이 되겠는데요. 금주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 테슬라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결정될 것 같아요. 주총과 관련된 자세한 현재 분위기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미국 금리 인하 시기가 좀 오락가락한 것 같습니다. 이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3대 지수 현황 먼저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갑자기 여기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시면 크게 뛰어오른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전주 금요일에 미국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되었죠. 2월 달에 발표가 된 거니까 5월 달 미국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4월만 하더라도 미국 고용보고서가 대폭 낮아지면서 분위기가 좋았어요. 자, 하지만 고용보고서가 이번에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일단 비농업 고용 수치가 가장 중요하죠. 예상이 18만 2천 건 증가했는데 27만 2천 건이라는 역대급 숫자가 나왔어요. 4월달 숫자가 16만 5천 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가 되었던 부분인데 너무나도 높게 나오면서 미국의 경기라든지 고용 상황 아직도 굳건하다, 너무나도 튼튼하다라는 언론들의 기사가 쏟아지면서 금리 인하 시기가 대폭 늦어졌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9월달 금리 인하 확률이 70%나 됐었어요. 자, 하지만 이번 주말을 지나면서 9월달 금리 인하 확률이 49%로 대폭 내려왔습니다. 무려 21%포인트나 내려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9월 금리 인하 확률 70%대였고 시장은 두 차례 연내 금리 인하를 기대를 했었는데 9월달 금리 인하 확률이 49%로 내려오고 11월달 금리 인하 확률이 현재 65%가 나오면서 연내 한 차례의 금리 인하 확률로 바뀌었어요. 미국의 고용 상황이 뜨겁다는 뉴스와 함께 유가도 이렇게 올랐습니다. 72불대였던 게 78불대까지 치솟는 모습이 나왔어요. 일단은 뭐 이 금리 인하 확률이 너무나도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뢰감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지난 방송에서도 공개했듯이 뭐 남미 지역이라든지 유로존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이미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어요. 미국의 경기 상황이 아무리 좋다지만 글로벌 전반적인 기조가 지금 금리 인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내 한 차례의 금리 인하는 그래도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트래킹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가를 부양해온 애플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메타, 아마존, 구글에 대비해서 그래도 그 주가 상승폭이 미미했는데요. 그 이유는 AI 경쟁에서 좀 뒤떨어진다는 평가를 들었기 때문이죠. 자, 이번에 애플이 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를 공개를 했어요. 하지만 애플의 주가는 1.9% 하락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자체 기술이 아니라 챗GPT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챗GPT를 활용을 하면 할수록 뭐 마이크로소프트 좋은 일만 시키는 거라 볼 수 있겠죠. 챗GPT의 절반 정도, 그러니까 오픈 AI의 절반 정도의 주식을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애플의 AI 시스템 공개는요, 주가 하락으로 좀 이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애플도 이제 AI와 관련돼서 첫 발을 내딛는 것이니까 계속해서 그 이후의 행보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은 17,000선을 넘어선 다음에는 그 17,000선을 계속해서 잘 지키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직까지는 달리는 말이니까 데드크로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속해서 보유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금일 2% 하락한 173.79불로 마감을 했어요. 현재 주가를 보시면 170불에서 180불 사이에 아주 작은 박스권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나 6월 13일에 있을 주주총회를 앞두고 별다른 주가 움직임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역시나 6월 13일이 지나야지 어느 정도 방향성이 나오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저번 주에 연내 신규 모델 Y 주니퍼가 출시할 수도 있다. 중국부터 출시할 수도 있다라는 소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이것에 대해서 일축을 했어요. 연내 모델 Y 신규 생산은 신규 런칭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사실에 실망을 했기 때문일까요? 오늘 테슬라 주가가 2% 하락을 했는데 다른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말 사이에 신규 FSD 버전 12.4.1이 일반 고객들에게도 풀렸어요. 일반 고객 중에 한 명이자 FSD 테스터인 더티 테슬라 님도 FSD 12.4.1을 다운받아보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핸즈 프리 FSD가 awesome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핸들에 손을 올려놓을 필요가 없는 게 버전 12.4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테슬라 AI 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애숍 역시 전방을 잘 주시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즐겁게
선을 올려놓을 필요가 없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12.3.6의 기존 버전보다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FSD 테스터인 AI 드라이버님에 따르면요, 12.4.1에 뭐 버그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내비게이션 상에는 직선으로 이렇게 쭉 주행을 하라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상하게 FSD 버전 12.4.1이 우회전 깜빡이를 넣고 우회전을 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영상을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직진을 해야 되는데 우회전 깜빡이를 넣고 있죠. 여기에서 우회전을 가려는 듯 하다가 다시 이렇게 직진을 하는 모습입니다. 다시 내비를 지키는 모습이죠. 이상한 버그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러한 현상이 빚어지자 홀마스 카탈로그님도 대표적인 AI FSD 테스터이죠. 12.4.1이 needs some polish, 그러니까 좀 다듬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아직까지 12.3.6의 기존 버전을 대체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4.2나 12.4.3이 나와야지 기존의 12.3을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홀마스 카탈로그님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표현하자 일론도 맞장구를 치고 있습니다. An accurate assessment, 정확한 평가라는 거죠. 아마 12.4.1은 과도기적인 버전일 것 같아요. 12.4.2나 12.4.3이 나와야지 전방위적으로 좀 풀릴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12.4.1에 대한 평가가 나오자 오늘도 주가가 좀 하락을 한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주가 차트를 보면은요, 정말 작은 박스권으로서 움직임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나 중요한 건 이번 주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번 주 큰 이벤트들이 많아요. 자, 금주 수요일 날에 일단 장 시작 전에 프리마켓 때 미국 CPI 지수 5월 달께 발표가 되고요. 장중 뭐 한국 시간 한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가 되겠습니다. 5월 FOMC 결과도 나오겠죠. 자, 하지만 무엇보다도 테슬라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건 이러한 매크로 상황이 아닙니다. 바로 6월 13일에 있을 테슬라 주주총회가 되겠어요. 테슬라 주주총회는 한국 시간으로 6월 14일 금요일 아침 5시 반에 이루어질 예정에 있습니다. 역시나 가장 중요한 건 이 일론 머스크의 2018년 보상 패키지와 관련된 승인 여부가 되겠어요. 무려 560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의 급여 패키지가 되겠습니다. 이는 이미 2018년 주주들에 의해 승인이 되었던 사항이고,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가를 10배 이상 상승시키자 효력이 생긴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560억 불에 달하는 테슬라 주식을 소유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를 델라웨어 법원에서 거부를 하기도 했죠. 단 테슬라 주식 9개만 들고 있는 개인 소액 주주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이 소송에서 개인 주주의 손을 들어줬던 델라웨어 법원이었어요. 그러자 이와 관련돼서 일론 머스크는 이번 주주총회 때 투표 안건으로 이번 급여 패키지를 올렸습니다. 자, 오늘 테슬라 주가 2% 하락에도 몇몇 테슬라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기관들의 반대표가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캘리포니아주 교사 퇴직 제조 캘스터스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의 투자 담당자가 테슬라 주식의 가치가 너무나도 터무니없게 높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단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의사를 표현을 했어요. 캘리포니아 공무원 퇴직 시스템 캘퍼스에서도요,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나왔고, 노르웨이 최대 연기금도 반대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캘스터스라는 거는 470만 주의 테슬라 주식을 가지고 있고, 캘퍼스는요, 여기 보시면 940만 주의 테슬라 주식을 갖고 있어요. 테슬라 주식의 0.3%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영향력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이러한 기관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테슬라에,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패키지 안에 찬성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테슬라 주식 0.56% 1780만 주를 가지고 있는 베일리 길포드도 일론 보상안에 찬성한다라고 밝히기도 하고 있고요. 베런 캐피탈은 두말할 필요가 없죠. 베런 펀드, 론바론 형님으로 유명하신 곳인데, 여기도 1700만 주 정도 갖고 있는데 찬성을 하고 있어요. JP 모건 이런 데도 찬성을 하겠죠. 캘리포니아 주의 공무원 연금이라든지 교사 퇴직금 제도라든지 이런 데서 반대를 하자 일론 머스크가 This is not cool, 기분이 나쁘다라는 듯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캘리포니아는 테슬라의 홈타운이기도 하죠. 고향이나 다름없는 곳인데 반대를 하니까 좀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 보시면 so far roughly 90% of retail shareholders have voted. 자, 테슬라에게 찬성한 투표를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투표에 참여한 소매주주의 약 90%가 자신의 보상안에 찬성표를 던졌다라고 합니다. 두 가지 결의안은
다른 하나는 테슬라의 소속 법인 지역을 델라웨어에서 텍사스로 옮기는 거죠. 대중의 정서는 명백히 지지적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자 게리 블랙 역시 일론의 이 보상 계획 승인은요, 목요일 날 쉽게 통과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론이 이길 것이라고 점치고 있는데요. 자, 왜 그러냐면 소매주주가 테슬라 주식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테슬라는 소매주주가,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가 46%, 기관 투자자가 뭐 50%대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소매 개인 투자자의 90%가 찬성을 한다 했죠. 90% 곱하기 46%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기관의 테슬라 주식 보유량이 54% 비중이니까 16%만 찬성을 하더라도 이를 더해보면 과반을 넘는다라는 거예요. 50.1%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의 16%만 찬성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뭐 상당히 낮은 뭐 투표 비중이 되겠어요. 자, 하지만 문제는 이 46%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모두 투표를 참여를 했을 때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은 높습니다만 만약에 투표율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 수치가 좀 낮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역시나 중요한 건 개인 투자자들의 투표율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테슬라 커뮤니티 상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투표율이 약 한 50%대에 이르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50%가 되면은 이 46%에 50%로 떨어지니까 상당히 그 비중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역시나 기관들의 찬성률도 좋아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중요한 키는 이 블랙락과 같은 대규모 기관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 주식을 무려 5.91%나 가지고 있는 블랙락인데요. 블랙락의 CEO를 일론 머스크가 최근 X에서 팔로우 하기도 했죠. 두 분 사이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랙락이 아무래도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어요. 테슬라의 우호적인 기관도 많기 때문에요. 모쪼록 게리 블랙의 의견과 같이 일론의 보상안이 쉽게 통과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일론 머스크는 태평하게 디아블로 게임을 하면서 중계하는 모습까지 이런 여유를 보여주었는데요. 무려 디아블로를 5시간이나 플레이하면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했다라고 합니다. 5시간이나 게임을 하다 보니까는 역시나 다양한 발언을 했던 일론 머스크인데요. 일단 뭐 테슬라 주주들에게 투표해 준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테슬라 자체적으로 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태평하게 이렇게 게임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본인에게 좀 우호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테슬라가 핸드폰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루머가 있었는데 폰은 안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 자동차 내에서 폰을 보거나 게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 만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옵티머스 관련된 발언이 많이 있었어요. 충격적입니다. 옵티머스가 아이에게 무엇이든지 가르칠 수 있고 모든 언어를 지원을 하고 아이의 픽업을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해요. 옵티머스가 육아를 이렇게 보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뭐 출산율을 많이 높일 수도 있겠죠. 일론 머스크는 글로벌 출산율에 상당히 진심인 편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출산율과 관련해서 많은 발언을 하고 걱정을 하고 있기도 하죠. 로봇 강아지를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역시나 휴머노이드 인간형 로봇이라고 하고요. 이 발언이 충격적이었어요. 미래에는 인간당 2대에서 10대의 인간형 로봇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해요. 로봇 가격이 2만에서 3만 불 정도로서 차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산업 현장에 투입되는 인간형 로봇이 훨씬 많겠죠. 그런 로봇들이 많기 때문에 인구수로 나눠보면 한 2대에서 10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인간보다 똑똑한 AGI가 24개월 이내에 나온다라고 합니다. 빠르면 내년, 늦어도 내후년에는 만나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는 미래에서 온 사람일까요? 일론 머스크가 직접 CEO로서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의 면면을 보면 미래를 성큼 앞당기고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자, 일단 여기 보시면 스타링크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디아블로 게임을 라이브 스트리밍을 할 때 이 스타링크, 그러니까 스페이스 X의 기술을 이용을 했습니다. 스타링크를 이용을 하면 지구상 어떤 곳에도 뭐 남극이나 북극에서도 인터넷을 손쉽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이용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 X라는 앱을 통해서 디아블로 게임을 라이브 스트리밍 중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일론 머스크가 다양한 미래 기술과 관련된 발언을 하고 있는데 현재 기가 텍사스는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가 텍사스 남부에 AI 센터를 만들기도 하고 있고요. 사이버 트럭의 효율적인 운송을 위해서 이 보링 컴퍼니를 통해서 땅굴도, 그러니까 터널도 만들고 있다라고 해요. 기가 텍사스 내부 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보링 컴퍼니의 기술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XAI죠.
일론 머스크가 개인적으로 만든 AI 챗GPT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챗GPT와 똑같은 서비스가 그록이라는 서비스예요. 이 생성형 AI가 테슬라에게도 들어갈 예정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로보택시를 타게 되면 로보택시와 언어로서,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고 다양한 AI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AI FSD 칩을 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고서라도 이 그록 AI를 테슬라에서 이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뉴럴 링크, 즉 인간의 두뇌와 연결된 반도체 칩을 통해서 텔레파시처럼 이런 내용을 공유를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이러한 월등한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엔비디아 시대입니다. 엔비디아는 10대 1 주식 분할을 단행을 하면서 121불 정도로 이제 내려왔습니다. 누구나 쉽게 이제 접할 수 있는 가격이 되었어요. 뭐 최근 2, 3년은 엔비디아 시대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을 보면요, 이것도 아니에요. 지난 10년 동안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은 아직까지는 테슬라입니다. 무려 3,333%나 상승을 했네요. 엔비디아도 그에 못지않게 2,600% 올랐지만 지난 10년간 가장 높은 상승률은 테슬라가 보여주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이번 주총에서 일론이 승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한 번에 200불까지 도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올해가 아니에요. 테슬라 주가가 200불에 도달하더라도 현재까지는 이렇게 지지부진한 박스권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테슬라의 제2차 전성기 2차 상승은 2026년에서 2030년 사이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아직까지 사이버트럭 ESS 메가팩이죠. 로보택시 모델 2 옵티머스 모드, 뭐 인큐베이션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이 5개가 엔비디아의 뭐 H100 GPU와 같은 혁혁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해요. 하지만 2026년이 되면 자,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크게 터질 예정에 있고, 이 중에 하나만 정말 강력한 실적 드라이브를 걸어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엔비디아 못지않은 상승을 테슬라가 다시 한번 보여줄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테슬라의 AI 사업과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AI가 발전이 되어야지 이러한 기술들이 대부분 빛을 볼 것입니다. 테슬라는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테슬라 기가팩토리 남부에 대규모 AI 장비를 계속해서 도입을 하고 있어요. 8월 8일 로보택시도 언베일 예정에 있는데 향후 행보가 더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